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용인 원산면 SK 현장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소식을 조금 전하는 게 늦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HBM4 샘플이 엔비디아에 합격을 하고 양산이 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는데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 특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경제신문에 아는 기자님이 있어서 팩트체크를 부탁을 드렸더니만 그분이 또 한국경제로 옮기셔가지고 팩트체크는 되지 않았는데 후속 기사가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은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미국에 가 있다가 17일 동안 미국에 체류를 했었습니다. 출장을 갔었죠. 그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하고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했는데 그런 내용도 기사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 CEO를 만나고 난 후에 이게 HBM4뿐만 아니고 HBM3E 12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BM3E 그 다음에 HBM4까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 캠퍼스가 있는 이 평택 캠퍼스는 고덕 신도시 그 다음에 평택시는 지금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 합격. 자, 요 그림은 제가 챗 GPT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 AI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재용 회장님이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 샘플 통과 및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BM4 신뢰성 검증을 통과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제공한 6세대 HBM4 샘플이 신뢰성 검증 시험에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신뢰성 검증이 뭐냐? 신뢰성 검증은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사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이나 성능을 일정 기간 동안 고장 없이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프리 프로덕션 PP라 그럽니다. 단계 진입하고 순조로울 경우 이제 한 10일, 12월에 대량 양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럼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게 또 뭐냐? 고객사의 그래픽 GPU지요. GPU와 호환성 검증부터 특정 온도 여건에서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실험한다. 해당 단계를 통과하면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양산 이관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P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반도체 대량 생산에 앞서 시행되는 최종 검증 절차다. 그래서 이달 말이라고 합니다. PP가 이달 말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신뢰성 검증을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계 이제 핵심 관계자가 말하기를 수율을 포함한 품질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PP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안다. PP 단계를 통과하면 11일, 12월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관계된 또 제가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기사를 공유를 했더니만 물량을 이미 받은 것 아니나 이런 것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전략적으로 이게 참 잘 맞물려 지금 가고 있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인 루빈에 적용될 예정이죠. 내년에 이제 나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에 샘플을 먼저 공급을 했고 마이크론은 지난 6월 달에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샘플을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저도 방송을 했지만 삼성이 샘플을 가장 늦게 공급을 했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B 디램으로 했지만 삼성은 1C 디램으로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C 디램을 작년 9월쯤인가요? 재설계를 했죠.
참 파격적인 결정을 해서 이 그 원시 DRAM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올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PP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상반기 중으로 내년도 HBM 그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자꾸 늦어졌거든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삼성의 이런 HBM4 샘플이 공급이 되고 이런 긍정적인 것 때문에 SK를 늦춘 것 아니냐. SK는 9월 정도에 내년도 물량을 이제 공급 계약을 완료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HBM4 샘플이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HBM3E 12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HBM3 8단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BM3 12단 제품도 이달 말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 예상됩니다. 뭐 8월 말 9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HBM3, HBM3E에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으니까 엔비디아가 이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HBM3E 12단, HBM4에 이렇게 성능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이제 멀티밴드로 가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가는 거죠. 자,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 회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용 회장이 뭐 표면상으로는 관세 협상 때문에 가서 미국에 17일 동안 출장을 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을 만났죠. 그냥 만나지는 않았죠. 이미 그 전에 전영현 부회장이 젠슨 황을 만났었고 벌써 미리 뭐 사전 준비가 다 끝났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나서 탑다운 방식입니다. 정상끼리 만나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업계 두 사람이 HBM의 공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품질 검증 뭐 일정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은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시그널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나서 HBM3E 그 다음에 HBM4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이 두 톱의 만남이 HBM 샘플의 긍정적인 평가와 조기 양산 가속화에 영향을 준 것은 뭐 이거는 해석할 뭐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 사진도 제가 챗GPT에다가 사진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까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엔비디아는 HBM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를 원하고 삼성전자는 신규 공급을 벤더 사이에 들어가려고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고 이재용 회장하고 젠순황 CEO 간 회동에서 현안을 풀기 위한 많은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뭐 HBM4 한 장에 뭐 $500, $600 이 가격이 이 구체적인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선 뭐 이렇게 그냥 다 갔을 겁니다. 시장의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뭐 우리 지금 평택은 어제 그냥 저녁 오후 늦게부터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삼성전자가 HBM3, HBM4를 동시에 공급할 경우 내년 AI 메모리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그런 틀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HBM 개발에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마이크론이 너무 치고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삼성이 HBM4에서는 더 빨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올해보다
HBM에서 성장률이 10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투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HBM 수출 패키징하고 관련돼서 미국 현지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회장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그뿐만 아니고 저는 오스틴 팹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틴 팹에는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미지 센서 생산은 D램 생산하고 생산 과정이 80%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스틴 팹에다가 D램 라인을 까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정 회장의 미국 출장, 그 다음에 젠슨 황 CEO의 만남이 엔비디아가 HBM4 샘플 합격, 그 다음에 조기 양산 이런 거, 그 다음에 HBM3 12단 이런 거에 아마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서 삼성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와 외교 이제 또 사업적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하고 엔비디아는 HBM뿐만 아니라 뭐 GDDR이라든가 LPDDR 이런 거에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HBM4 공급과 관련해서 고객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퀄통과라는 거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력사라든가 장비사라든가 사이드로 이 정보가 나와서 아니면 양쪽에서 정보를 좀 흘리겠죠. 흘리면서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다가는 투자자 보고서 요약안이라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 HBM3E에 대한 현황을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 HBM4 신뢰성 검증 통과 11월 양산 임박, HBM3 12단도 엔비디아의 품질 통과가 곧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HBM3, HBM4 이렇게 이제 동시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 CEO의 회동이라는 거는 뭐 공급 가격 일정 조율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미국의 이제 추가 투자도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2분기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나와 있는 것 점유율입니다. 이게 내년 되면 이게 바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62%까지는 못 갈 거고요. 한 50% 정도, 삼성이 한 30%,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HBM은 105% 성장을 하고 SK는 좀 주춤합니다. 14%, 마이크론이 34%입니다. 그리고 뭐 HBM이라든가 D램이라든가 낸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좀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는 삼성이 HBM4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시 D램, 6세대 D램이죠. 이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그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원비 D램을 버리고 원시 D램으로 그냥 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원시 D램으로 하면서 뭐 TSV 미세화 이런 거 있지만 발열이라든가 신의 간섭화 이런 최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삼성의 그 D램이라든가 HBM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발열, 그 다음에 전력 소비 이런 것들을 원시 D램을 통해서 좀 낮아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발열 관리, 이제 신뢰성 이런 건데 12단 이상 적층에서는 발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원시 D램에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지 않았을까. 재배선층, RDL 이게 최적화라든가 저유전율 전련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열이 감소한 것 같고, 제가 지금 글을 써놓고 지금 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인데 삼성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늦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 전략 글을 써놨거든요. 이것도 아마 좀 이번 주 내로는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삼성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뭐 그냥 자존심이 깎이고 깎였더라도 늦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것이 아마 HBM4 샘플 승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삼성도 HBM4 세대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 달팽이는 이 소식을 기쁘게 전해드리고 삼성이 회복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평택 캠퍼스 피포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기자분이 글을 올려놨었죠, 이번 초에. 그런데 삼성의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